필리핀 비행 환경부터 아까 먼저 질문 주셨던 분 계셨는데, 비행 환경은 아무튼 이렇습니다. 필리핀 비행 환경은 한국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섬이 7,100개가 넘고, 최근에 알려진 거로는 7,000 뭐 4,500개가 된대요, 섬이. 그래가지고 섬이 많다 보니까 공항이 무지장 많고, 경비행기가 엄청 많고, 경비행기 사업도 되게 많아요. 항공사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비행하는 조건이나 날씨가 또 여름이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활주로가 많고, 한국처럼 공역이 다 막혀 있는 게 아니라 BFR 비행하고 이러기에 너무 좋죠. 하지만 이제 우기 때는 또 태풍이 많이 와서 그럴 땐 날씨가 안 좋을 때도 있고요. 그래도 요즘은 우기 때도 엘니뇨 현상 때문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은 단점은 이제 아무래도 한국에 비해선 비행기들이 노후된 비행기들이 많고요. 새 비행기 쓰는 회사들도 있지만, 그리고 공항 시설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좀 떨어지죠, 후진국이라서. 그래서 비행은 제가 미국에서 한번 경비행기 타봤는데, 미국에서 하는 게 진짜 최고 환경은 너무 좋고요. 필리핀의 장점은 이제 이런 날씨라든지 비행 훈련비는 뭐 조금 세이브할 수 있지만 엄청 많이 세이브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세이브 되고,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 대학 학비가 싸고 생활비가 조금 쌀 수는 있고요. 생활비도 요즘 좀 비싸요. 하지만 시골 비행학교 델타 이런 데는 엄청 싸니까 생활비 같은 게 좀 절약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진로죠.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아까도 얘기들 하셨지만, 비행학교 졸업해도 사실 호황일 때도 다 조종사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 항공대학교, 한서대학교 뭐 아니면은 어디든지 항공대학교 나오면 다 항공사 갈 수 있다고 오해를 해요. 근데 사실은 호황일 때도 졸업한다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거든요. 경력도 쌓아야 되고, 상황에 따라 웨이팅도 취득하거나 아니면은 유상 카댓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도 잘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필리핀은 일단은 졸업하고 나서 외국인이어도 최소한 교관을 자기가 나온 학교에서 시켜주는 학교가, 그것도 다는 없어요. 외국인을 다 교관시켜주지는 않는데 시켜주는 학교가 몇 개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최소한 이제 외국인인데도 200시간에 지원할 수 있는 회사가 있다는 거. 200에서 500시간 사이에 외국인이지만 지원할 기회를 주는 정상적인 회사가 있다라는 거, 또는 유상카드로 받아주는 회사가 있다라는 거. 이거는 정말 큰 장점이라 생각이 되고요. 교관 외에도 뭐 생선 배달이라든지 농약 치는 비행기라든지 에어택시라든지 이런 회사의 외국인 신분으로도 자리만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보장된 길은 없어요. 그나마 확률이 좀 높은 거는 본인이 졸업한 학교에서 그 학교가 외국인을 원래 받아주는 학교라면 교관이 될 확률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피쉬 칼고 같은 경우는 보통 자비로 교육을 해요. 그것도 한 1, 2천만 원 들죠. 그래서 자비 교육을 받고 이제 죄송합니다. 그 후에 이제 한 기장으로 만약에 취직이 되면 돈도 꽤 벌 수도 있긴 한데 위험해요. 일단 피쉬 칼고는. 그래서 좀 막 날씨 안 좋아도 웬만하면 진짜 최악이 아니면 띄우고, 아무래도 칼고다 보니까는 좀 많이 싣고 다니고 비행기도 정비도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하지만 아무튼 그런 경력 쌓일 수 있는 길들이 많다는 거는 정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경량 따려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초경량 비행기, 네, 만약에 그냥 레저나 취미생활로 하실 거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혹시라도 뒤늦게라도 진짜 막 40대에도 항공사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막 40대 50 가까이 되셨는데도 부기장으로 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그런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열어두시려면 초경량 비행기나 세스나 172, 152 같은 거 빌려 타는 거나 차이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시험 보고 이러는 건 좀 더 힘들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저라면은 차라리 비행기도 좀 더 안정적이고 크고, 그 다음 혹시라도 나중에 뭐 자가용 비행기를 진짜 내가 돈이 여유가 생겨서 자가용 비행기를 사든, 아니면은 항공사에 혹시 갈 기회가 늦게라도 생길지, 그럴 것들을 생각하면, 또 외국에 가서 그 비행기를 탈 것을 생각하고 외국에 가서 그 취미생활로라도, 그러면은 이제 세스나 같은 비행기들을 경비행기급으로 해서 정식 면장을 차근차근 조금씩이라도 만들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초경량 비행기도 엄청 싸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초경량 비행기도 한국에 있는 거 보면 사실 수준이 그 세스나급이에요. 되게 좋은 비행기들 갖다가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분들이 그냥 여러 가지 이제 편하게 쉽게 비행하기 위해서 그 비행기를 갖고 오는 것 같아요. 허가나 이런 부분에서 면허 취득이나.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힘드시더라도 그 이왕 타는 거 조금 돈이 조금 더 들어도 세스나로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요? 비행기도 좀 크고 할 수 있는 비행도 좀 더 많을 수 있고 또 해외 가서도 또 탈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혹시 모르잖아요. 나중에 막 연세가 드셔서도 항공사에 혹시라도 밑자료 본전이니까 지원해 볼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거고요. 항공 유학은 언제 아까 또 질문해 주셨어요. 제가 질문 답변들 다 하고 나서 올라가겠습니다. 항공 유학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 했는데요. 이거는 다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언제라고 얘기해 줄 수 없습니다. 어떤 조종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만약에 진짜 개런티 돼 있어요. 잡이 개런티가 돼 있으면 다 저랑 똑같은 코스 밟으라 할 거예요. 17살 때 항공대학교 가가지고 대학교에서 1학년부터 17살부터 비행하고 졸업하고 졸업해가지고 6개월 동안 교관하시고 6개월 교관만 하면 바로 항공사 취직됩니다. 취직해서 한 3년 있으면 기장 되고 계속 그거 하면은 뭐 메이저항공 기장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코스가 딱 정해져 있다. 그럼 저는 무조건 두말 안 하고 거기 가라 할 거예요. 뭐 공군이고 울진이고 뭐 한사고 한국이. 근데 저처럼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다른 기장님들도 유튜브 하시는 거 제가 들어보면 알지만 이거는 진짜 아무도 몰라요. 제가 뭐 실력이 좋고 뭐 백이 엄청나고 돈을 엄청 쓰고 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런 것도 작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진짜 이거는 그 저보다 더 똑똑하고 실력이 좋고 진짜 능력이 있는데도 아는 사람이 많은데도 못 들어가는 경우도 생기는 거고 진짜 저처럼 아무런 백도 없었고 배경도 없었고 진짜 능력이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니지만은 어떻게 탁탁탁탁 해서 풀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언제 시작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하지만 어떤 길들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가장 좋은 길은 이제 공군을 가는 걸 누구나 다 추천을 하죠. 공군을 가면 무료로 훈련을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제대하고 나서는 항공사에 갈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하지만 최근에는 또 막 코로나에다가 항공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필리핀이든 한국이든 공군 출신인데도 항공사에 못 가는 케이스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자비로 막 레이팅을 취득해야 하거나 외국에 가서 또 비행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생기고요. 그래서 공군도 막 100% 진리는 아니다 하지만은 가장 가능성 있는 길을 추천하자면 공군하고 그 항공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카뎃 프로그램이 가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공사에서 직접 똑똑한 장학생을 뽑아서 훈련시키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걸 카뎃이라 하기도 하고 아브이니쇼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선선발 과정 같은 경우도 있기도 하고 회사마다 달라요 이름이.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항공사에서 무경력자를 뽑아서 0시간부터 교육시켜주는 프로그램, 어떤 데는 호주를 보내서 미국을 보내서 시키기도 하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 교육센터에서 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울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선발 과정이 또 비슷하게 있죠. 그래서 가장 확률이 높은 거는 공군 제대 후에 지원하는 거 또는 아니면은 선선발 과정이라든지 항공사에서 직접 채용하는 과정, 무경력자들 해서 하는 거. 이제 그 과정이 가장 순위가 높아요. 항공사에서 뽑는 순위가. 그래서 이제 항공사에서는 본인들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키운 장학생을 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서 그 밖에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공군 출신이고 그 다음이 이제 하이타이머들, 실제 그 제트기의 경력이 있는 하이타이머들이 그 다음 순위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시간이 많거나 자비로 레이팅까지 취득한 사람들, 그 중에서 이제 많이 뽑고 그 다음에는 이제 200~300시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제 선별을 하겠죠. 물론 간혹가다 신의 아들들도 있을 때도 종종 있긴 하지만은 통상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건 제 카페에 가도 이런 글들 되게 좋은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좋고요. 가장 좋은 거는 공군이나 아니면은 항공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항상 얘기하는데 다 친구들이 항상 물어봐요. 근데 보통 항공사나 공군에서 하는데 들어가기 너무 어렵고요. 들어갈 수 있다고 해도 보통 뭐 2~3년 이상 기다릴 때도 많고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비용도 너무 비싸요. 항공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때로는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비행학교 미국, 필리핀, 한국 다 비슷해요. 가격이. 커머셜까지 사업용까지 하는데 보통 한 5~6천만 원 든다고 치는데 가격이 더 비싸고 시간이 한 2~3년 정도 투자돼도 확실하게 항공사에 들어갈 보장이 있다면 항공사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면
기다리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확실하다면. 하지만은 그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러 가지. 그러면은 이제 차선책으로 미국이나 필리핀이나 한국이나 이런 데에서 비행학교 중에서 그래도 확실하게 뭐 경력 쌓을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가는 것도 차선책인데, 왜 그러냐면은 보통은 요즘은 더 그렇지만 일반 비행학교 나와서 항공사 바로 가는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간혹 가다 진짜 열에 하나 나올랑 말랑 2, 300시간 채우고 바로 가는 케이스가 간혹 나와요. 진짜 10명에 하나 나오면 진짜 많이 나와요. 한둘 나오면. 대부분 다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장롱면허 되고 포기하거나 낭인되거나, 아니면 아까우니까 이제 막 돈 주고서라도 유상카드를 하든지 아니면 교관 자리라도 찾아보든지 막 뭐 이것저것 막 잡을 찾으러 다녀야 돼요. 전 세계를 떠돌면서. 그러면 그거 하면서 시간이 엄청 많이 가거든요. 시간 많이 가고 그렇게 해서 경력 쌓아서 항공사 가는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진짜 잘 풀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신기하게 너무 탁탁탁 풀려서 6개월 안에도 갔고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은 안 풀리는 친구는 5년에서 10년도 걸리거든요. 그 진로를 찾으면서 경력 쌓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오지를 파푸아 뉴기니, 아프리카 막 이런 데도 가요. 동남아랑.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항공사 프로그램을 봐도 들어가잖아요. 1년, 2년, 3년 기다려서 들어갔다 해도, 그리고 교육과정이 보통 길어요. 그런 데가. 비행 사설 학교 가면은 보통 뭐 한 6개월? 그래서 1년, 예를 들어 1년에 끝날 거면 그런 데 가면 2년씩 가르치고 막 하거든요. 하지만 끝나고 나서 항공사 채용이 있으면 1순위로 뽑히거든요. 하지만은 뭐 그런 과정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들어가서도 낙오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힘들게 항공사까지 진입해서 항공사에서 교육받다가 또 낙오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보장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은 그래도 나 같으면은, 그리고 항공사 가면은 뭐 딱 그런 게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 파가 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사실 공군 쪽 나오신 분들, 항공대 출신들, 또는 뭐 항공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 나온 사람들, 또는 이제 그 밖에 작은 비행학교 출신들, 뭐 오지에서 온 사람들, 뭐 이런 게 나눠지는데, 보이지 않는 그런 그룹들이 조성이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도 아무래도 좀 더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가장 추천드리는 게 공군이나 아니면은 그런 항공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카드 프로그램이나 이제 그런 것들 아무튼 추천드리고요. 유상카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항공대학교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비행을 빨리 시작하고 싶으면 이제 항공대학교 가면 1학년부터 또는 2, 3학년부터 비행을 바로 하니까, 그리고 대학교 졸업할 때 사업용을 다 취득하고 하니까, 그래서 항공대학교를 가는 것도 괜찮은데, 항공대학을 갈 거면 여유가 되면 미국 쪽에 있는 항공대학교를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미국에 있는 항공대학교 가면은 양질의 교육도 받고 비행도 좋은 경험 많이 하고, 졸업하고 나서 이제 또 그쪽에서 커리어를 쌓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미국에서. 미국은 대학교만 나오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또 영주권 있으면 더 많고요. 근데 비행학교만 나와갖고 외국인이 거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학교를 갈 수 있으면 그거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비행학교는 많이 추천 안 해요. 비행학교 중에서 진짜 졸업하면 무조건 교관으로 최소한 채용시켜 주겠다, 항공사 갈 때까지 책임지고 시간 쌓게 해주겠다, 그러면은 괜찮아요. 근데 미국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비행학교 나와서는 힘들어요. 왜냐면은 미국 나라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대학이든지 어느 전공이든지 나오면 1년 동안 취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미국 내에서 플라잉 잡이 굉장히 많아요. 돈은 별로 못 받지만. 괜찮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한국항공대나 한서대학교 같은 경우 워낙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괜찮아요. 한국항공대, 한서대 나오면은 웬만한 항공사하고 연계도 돼 있고 좋게 보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밖의 학교들은 아직은 조금 불안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밖에 항공대학교 관련 운항과가 있는 데 가서 졸업해도 그쪽에서 최소한 취직을 시켜준다고 하면 괜찮아요. 마찬가지로 그 학교에서 졸업해서 너 갈 데 없으면 항공사 갈 때까지 우리가 교관으로 써줄게, 이러면 그 학교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잘 알아보셔야 되고, 조종사 준비하는 친구들 웬만하면, 저는 사실 제 후배들도 1, 2학년들까지는 웬만하면은 아니다 싶으면 하지 말라 그래요. 포기하라 그러고, 더 늦기 전에. 왜냐면 제가 안 말려도 꼭 애들이 3학년, 4학년 돼서 포기하거든요. 자기하고 적성이 안 맞다, 뭐 길이 어렵다, 뭐 되겠냐 안 되겠냐, 뭐 공부가 어렵다, 뭐 돈이 어떻다 하면서 그만두는데, 1, 2학년 때는 막 부푼 꿈을 가지고 막 한다고 막 해요. 근데 3, 4학년 되면 막 그만둔 애들이 넘쳐나거든요. 그래서 보통 10명 중에 한 졸업까지 보면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졸업할 때 되면 한 10명 중에 2명 남아요. 그러니까는
적을 때는 한 150명 들어오고 많이 올 때는 진짜 3, 400명, 4, 500명 들어오는데 그 중에 한 10% 남아요, 졸업할 때. 그러니까 웬만하면 더 늦기 전에 포기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로 조종사가 하고 싶은 친구는 너무 멋있고 좋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진짜 끝까지 도전할 친구는. 하지만은 정말 단단하게 마음먹고 도전하셔야 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정말 잘 풀리면 졸업하자마자 바로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면 5년, 10년을 떠돌면서 이것저것 별의별 비행을 다 하면서 시간을 쌓아야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비행기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도전하세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냥 멋있고 돈 벌려고 그냥 재밌어서 하다 보면은 그 전에 졸업도 못하고 포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너무 들뜨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심사숙고해서 하는 게 낫고 학교를 고를 때는 1번 공군이나 항공사 직접 과정 또는 항공대학교도 괜찮아요. 항공대학교를 고를 때는 진짜 유명한 학교를 고르고 가능하면은 진짜 유명한 데를 하고 안 되더라도 졸업 후에 확실하게 교관 채용 보장해주는데 비행학교를 고르실 때도 마찬가지. 어느 나라를 가든지 졸업하고 나면은 비행학교 항공대 다 똑같아요. 말로는 막 우리 학교 출신은 다 어디 들어가고 어디 항공사 가고 어디 갔고 어디 연계돼 있고 뭐 말은 엄청 잘해요. 근데 졸업하면 다 나 몰라요. 졸업하면은 하나도 신경 안 써요. 책임도 하나도 안 져줘요. 네가 알아서 하라예요 다. 그리고 그 항공사 간 사람들 맞긴 맞는데 본인들이 다 알아서 엄청 고생해가지고 10명 중에 한두 명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학교에서 해준 거 하나도 없이. 근데 학교에서는 자기 출신이 맞긴 맞으니까 그렇게 간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책임한 학교, 대학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최소한 졸업하고 나서 진짜 안 되면 우리 학교에서 너를 교직원으로, 교관으로 써줄게 라고 하는 학교를 가는 게 좋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시던지.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또 후배들이 자주 하는 게, 저는 교관 같은 거 하기 싫어요. 그냥 바로 돈 주고라도 항공사 갈 거예요. 막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도 좋아요. 가도 좋은데 지금 이렇게 상황이 코로나 터지거나 코로나 직전에도 항공시장이 안 좋았거든요, 작년에. 그러면은 돈 주고도 갈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백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모든 사람한테 교관을 무조건 진리다 해라가 아니에요. 교관에서 또 안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교관만 막 3,000시간, 4,000시간 쌓아도 못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500시간에도 그냥 바로 가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래서 무조건 교관을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유상카댓을 목표로 하더라도 백업 플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상카댓, 요즘은 추세가 유상카댓 가도 500시간까지만 1억 몇천 막 큰 돈 들여서 하잖아요. 500시간 타고 그냥 집에 가 이래요. 더 타고 싶어? 그럼 또 1억 몇천 또 내. 그럼 500시간 더 태워줄게 이런단 말이에요. 필리핀, 캄보디아 다. 베트남은 조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채용을 해주는 것 같고 초기에는 그 큰 돈을 받고 채용을 해줬는데 지금은 그냥 500시간 타고 그냥 안녕 하는 추세였단 말이에요. 코로나 직전에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하죠.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런데 가서 500시간 타고 나와서 700, 800시간 가지고 갈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는 백업 플랜을 항상 가지는 게 저는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하다고. 그리고 그런데 가더라도 만약에 그 회사에서 채용을 시켜주면 좋죠. 근데 안 시켜주는 회사라면 차라리 교관 같은 거에서 500시간, 1000시간 쌓은 다음에 그쪽에 가면 그쪽에서 500시간만 하고 혹시 재계약이 안 돼도 1000시간, 1500시간에 Z시간 500시간이 있으니까 훨씬 더 내가 상품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시고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막 항공대도 나이가 안 되고 나이가 지났고 뭐 공군도 그렇고 선선발이나 항공 카드도 안 돼.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많이 선택하시는 게 비행교육원들이죠. 이제 델타라든지 한국에 있는 여러 비행교육원, 미국에 있는 가시는데 그때 가실 때 얘기했지만 비행교육원을 가는 게 가장 좀 객관적으로 보면은 어려운 길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자비로 비행교육원 가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만 해도 1년에 3,000명 이상이 될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주춤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전 세계 한국인만 봐도 1년에 최소 2, 3,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면장을 따와요. 여기저기 가서. 그래서 취직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졸업하고 나서 낭인이 되고 조종사 면장 그냥 시간 돈 낭비하고 버리시지 않으시려면 졸업 후에 최소한 자기를 고용해 줄 수 있는 학교를 찾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다는 거. 네, 이거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길어져서 좀 죄송하고요. 그래서 항공유학은 언제 가는 게 좋을까요? 참 이거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항공 대학을 갈 거면은 대학교 갈 때 유학을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확실하게 이 학교를 갈 거다. 그럼 고등학교 때부터 가서 문화나 영어나 이런 걸 준비하면서 대학을 준비해도 괜찮고요. 만약에 대학교 졸업하고 일단은 항공사 과정을 해보고 또는 대학교를 공군으로 해보든지 아니면은 공사로 아니면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항공사 과정을 해보고 그때 안 되면 좋은 비행학교를 찾아가 보겠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했다고. 그건 본인이 전략을 세워야 돼요. 항공대 나온다고 무조건 가는 것도 아니고 안 나온다고 못 가는 거 아니거든요. 조그만 비행학교 출신이라고 무조건 되고 안 되고도 아니에요. 본인 그 타이밍에 따라서 본인의 준비된 거에 따라서 채용에 따라서 그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해야 돼요. 다만 사설 비행학교 가시면 바로 항공사 가는 것보다는 좀 경력을 좀 쌓거나 유상카드 쪽을 갈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 있다. 왜냐면은 비행교육원 출신이 보통은 가장 마지막 last priority로 채용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기까지 오기에는 조금 걸리잖아요, 시간이. 그래서 이제 그럴 가능성이 좀 크다는 거. 그리고 비행 상황 아까 누가 물어보셨죠? 지금 필리핀 비행 상황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비행학교 항공사까지 모든 하늘이 완전히 락다운 시켜버려가지고 정부에서 그 구호 물품과 비상 비행이 아니면 화물기 비행이 아니면 전부 다 락다운 됐었어요. 7월까지. 그래서 아예 비행을 못 떴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구호 물품이나 화물기로 이제 한두 달에 한 번 타다가 7월 달부터 이제 풀려갖고 조금 시작하다가 8월 초에 또 락다운이 됐어요. 더 심각한 락다운이. 그래서 또 한 2주 못 하다가 이제 다시 해서 8월 달에 제가 이제 최고 비행을 3월 달부터 중에 최고 많이 해서 5번 출근했습니다. 8월 달에. 그리고 9월 달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저희 필리핀 회사들이 보통 올해 초에 비해서 한 10%에서 20% 정도 사이의 비행기를 띄우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세부퍼시픽 이미 비행기를 10대 이상을 그 호주에다가 사막에다가 저장시켰고요. 저희 회사도 지금 한 10몇 대 고려하고 있고요.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조종사 직원들 구조조정은 3월부터 시작해서 조종사들도 지금 대부분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회사들은.